자, 공개 매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진 상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스스로 상장 폐지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일단은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데 시장에서 환호성을 질러. 근데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는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상장 폐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상장 폐지, 특히 이제 3월에 감사 보고서 제대로 못 내서 상폐되는 기업들, 뭐 혹시 거래 정지되는 것들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상장사로서 자격이 없어서 퇴출되는 개념이잖아. 네. 그치? 근데 자진 상폐는 최대 주주가 자진해서 회사를 상장 폐지하고 비상장 상태로 갖고 있고 싶다.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시장에서 주식을 사 모아야지. 본인이 공모했던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했던 걸 반대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행위. 이게 공개 매수이고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진 상폐가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값을 쳐줘야 주주들이 거기에 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5,100원에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하겠다고 그래. 그 어떤 누가 그걸 이제 응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주가 5,000원인데 한 7,000원에 공개 매수를 한대. 그러면은 하루 만에 바로 막 상한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why not? 오케이, 나도 거기 응하겠어. 내 주식 사가쇼. 자진 상폐하쇼. 이렇게 응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항상 그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공개 매수를 부르는 그 가격은 어떤 뭐 법률로 특정되어 있지가 않아. 최대 주주 마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5,000원 주가인데 5,500원에 사겠어 하는데 주주들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사서 모아야 하는 상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게 95%야. 전체 100% 중에 95%를 다 사 모아야만 자진 상폐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어. 근데 적당한 값을 시장이 만족할 만한 값을 못 부르면 그걸 다 못 모으겠지.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적당한 값을 해줘야 사람들도 응하고 그게 95% 이상 모아야만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야. 공개 기업이란 주주가 많은 회사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회사의 새로운 주주가 될 수 있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어. 배나라 감나라 하고 막 관여하고 또 뭐 공시 의무 지켜야 되고 막 뭐 삐끗 잘못하면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회계감사도 막 빡세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싫어. 근데 상장할 때는 왜 했겠어? 공모 자금이 필요하니까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응? 공개 기업으로서 막 어떤 위치 올라가고 싶고, 근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 더 이상 나는 시장에서 뭐 자금 조달할 계획도 없고 우리 회사에 유보금도 많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귀찮아요. 자진 상폐합시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 너무 알짜야. 우리끼리 해먹고 싶어. 그리고 엄청나게 저 뒤에 급성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조금 돈 더 주고 얹어주고 프리미엄 주고 빨리 사들여서 2, 3년 뒤에 우리 한 따따블 갈 것 같은데 우리끼리 다 먹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국내 상장했던 한 중국 회사가 자진 상폐를 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야. 아니 그 한국 시장 좋다고 해서 한국에 상장을 했는데 중국 기업이라고 맨날 욕만 하고 막 PER 막 3배밖에 안 쳐주고 막 PER 2배밖에 안 돼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최대 주주가. 아이 뭐야 우리 회사 돈 많아. 됐어. 나 돈 많아. 내가 사서 상폐시킬게 하고 한국 시장을 떠난 데가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그 회사가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 또 딴 데 상장 추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서 아쉬울 게 없을 때 그런 선택도 하기도 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자진 상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자진 상폐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데 결국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하면서 주식을 사 모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개념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겼지. 오늘 며칠이니? 2월 21일. 맘스터치가 또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 저번에 언제 또? 그때는 상한가는 아니었고 한 17.8% 정도 올랐어요. 그 날이 바로 공개 매수가 공시가 된 후 첫 번째 거래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한 17.8% 올랐는데 오늘 이상한 상한가가 가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해. 근데 맘스터치가 상폐가 되면 맘스터치는 망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퇴출이 된 회사와 그냥 잘 나가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비상장으로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냥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비상장 기업들이 다 망한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다가 리스팅에서 빠지는 것일 뿐이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대부분의 케이스 상폐가 될 때는 회사가 망가져서 횡령을 대규모로 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상폐되는 거니 상폐 이후에 뭐 주식이 휴지 조각되고 사실상 뭐 있는 돈 없는 돈 조금 있다 청산되고 폐업 처리되고 이런 수준으로 가니까 상폐는 이제 곧 안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회사가 너무 좋아서 나 혼자 갖고 있고 싶어서 나 혼자만 다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자진상폐예요. 그러니까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지난해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020년에 260억 원대에서 2021년도에 400억 원을 넘었어. 영업이익. 900억 거의 올랐네. 쫙 점프했어. 그래서 더더욱이 이 최대 주주가 아 이거 나만 갖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자세한 얘기는 저 뒷부분에 할 텐데 일단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에 공개 매수 공시가 나온 날 당일에 17.88%가 올랐어. 그 전에 주가가 얼마였지? 5,000원대였는데 네. 6,130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를 하겠소라고 부른 가격이 주당 6,200원이에요. 그래서 5,000원대 초반? 5,000원 초반에서 6,130원까지 싹 간 거죠. 몇 프로 올려서 공개했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있는데 얘네가 한 게 직전 종가의 20.86% 할증, 뭐 그리고 전에 1개월 동안 뭐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얼마 할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공개 매수 예정 가격은 6,200원이었는데 당일에 왜 6,130원까지만 올랐을까? 6,200원이 넘어가면은 내가 손해잖아요. 그렇지. 근데 6,200원도 아니고 6,199원도 아니고 왜 6,130원일까? 약간의 발품이에요, 발품. 왜냐면 공개 매수에 이제 응할 때는 공개 매수 신청서를 써야 돼. 공개 매수 신청서, 내가 주주가.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온라인으로 안 돼요. 공개 매수 신청서는 그 해당 주관사,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서 요거 교부받은 서류를 가지고 내가 직접 쓰고 몇 주 있는지를 지점이 확인하고 내가 사인을 해서 신청서를 내야 돼.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발품이 들어. 그러니까 정확히 6,200원에 가서 딱 들러붙는 게 아니라 6,100 몇십 원에서 약간의 룸이 있어서 요거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 몇십 원 가지고 뭐 차익 거래라면 차익 거래일까? 뭐 하여튼 그런 룸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발품이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2월 21일 추가로 거기에서 상한가를 더 간 거지. 네. 보통 이제 6,200원 안팎에서 이렇게 움직이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한가를 더 가서 지금 8,300원대가 됐죠? 오. 8,200원이다. 8,220원. 그거 어떡해요? 근데 여기서 미스터리야. 왜 최대 주주가 6,200원에 사겠다고 한 주가가 8,200원까지 갔을까?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이제 추론은 하는 거예요. 추론은. 첫 번째, 상폐가 되더라도 나도 이 회사 갖고 싶다. 상폐가 되더라도 비상장 회사 주식을 나도 6,000원에 샀건 7,000원에 샀건 8,200원에 샀건 나도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싶다. 상장 폐지 이후에 최대 주주가 배당을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상폐시켰다가 이거 더 비싼 값에 누구한테 M&A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그 후에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주주로서 뭔가 지금 6,000원대 파는 것보다 이득 아니야? 라고 계산한 스마트 머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봐. 왜냐하면 그게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누가 알아? 그래? 알 수도 없는 일이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다고 보고 또 하나가 일단 6,200원에 공개 매수는 한번 불렀지만 나머지 물량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은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혹시 더 비싸게 쟤네가 사가지 않을까?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일종의 알박기. 알박기처럼 쟤네가 더 비싸게 사주지 않을까? 한 8,000원에, 9,000원에, 10,000원에 내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이제 알박기 되는 거예요. 주식 알박기.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예요. 제로.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95%라고 얘기했잖아. 100% 중에 95% 이상만 최대 주주가 확보를 하면 자진상폐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이미 확보한 지분이 거의 98%에 달해. 헐. 97.9%, 97.94%를 확보하고 있어서 나머지 2.1%를 안 사도 돼. 네네. 그냥 아유 당신네도 비상장사 주식으로 갖고 계세요 하고 안 사도 돼. 그러니까 요 알박기는 실패한 전략이지. 네네. 그리고 1월 20일 장마감 이후에 투자 유의 안내 공시가 나왔어. 이 회사가 상한가가 온 거 보고 이거 자율 공시를 한 거지.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미 자진 상패 신청에 필요한 97.94% 지분을 이미 보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가 혹시나 그 뒤에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2월 15일 완료한 공개 매수 가격 주당 6,200원과 동일한 가격에 매수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알박기한 주식 비싼 값에 사줄 생각 없어요 이거야. 자 이런 공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될까? 박살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폭탄 돌리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안 믿어 나는 비상장으로 맘스터치 갖고 있을 거야. 뭐 맘스터치 최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부터는 폭탄 돌리기다. 뭔가 합리적으로 이걸 매수할 이유는 없겠다. 뭐 공시도 이렇게 나온 판에 여기까지고. 아 중요한 거 있다. 중요한 거 있다. 중요한 거 있다. 진짜 이거 웃긴데 뭐냐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식이 한 2% 있다 그랬잖아. 네. 그게 한 210만 주 정도가 돼. 210만 주가 남아 있어요. 뭐 알바끼인지 뭔지 하여튼간. 근데 2월 21일 오늘 하루 거래된 거래량이 몇만 주인지 알아? 240만 주에 달해. 그럼 뭐 공개 매수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2월 15일까지 공개 매수가 끝났고, 그거는 2월 18일에 결제가 돼서 최대 주주 계좌로 다 들어갔어 이미. 그러니까 시장에 남은 건 210만 주밖에 없어. 근데 오늘 210만 주 중에서 240만 주가 거래된 거야. 진짜 폭탄 던지구나.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서로 막 주고받고 돌리고 한 거야. 하는 거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비이성적인 행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굳이 이 폭탄 돌리기에 참전을 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 그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현상만 이야기해주고 끝내는 거니까. 근데 와이스트리트이 이대호 편집장이 여기 멈추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허겁지겁 이거 먹다 말고 가서 나도 옛날 기억 막 더듬어서 막 이렇게 자료 찾아본 건데 자진 상패가 돈이 되잖아. 돈 되는 거 아까 보여줬잖아요. 주주들한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주주한테. 자 5천 원이었던 주식을 6천 몇백 원에 사준대. 네. 하루아침에 한 18%, 20% 먹는 거야. 돈 되잖아. 그래서 이 자진 상패를 노리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진 상패 냄새가 나는지, 어떤 회사가 자진 상패 할 것 같은지를 찾아봐야 되잖아. 그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혹은 유한회사 이런 데로 변경이 돼서 얘네가 기업 개선 작업 혹은 요걸 비상장 회사로 만든 다음에 어떤 뭐 체질 개선을 하든 추가 M&A라 뭐 붙여던 하던 가치를 높여서 되팔고자 하는 최대 주주일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사업을 하던 뭐 이게 아니라 사실 맘스터치도 옛날에 해마로 푸드였나? 그런데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거야, 사모펀드로. 근데 그게 한 2년 됐나?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그 후에 이 사모펀드가 자진 상패를 하는 거야.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옛날에 테린페이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있는데 테린페이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가 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회사가 그때 얼마였지? IMM 사모펀드 IMMP였는데 그때 2016년이었어. 주당 3,600원에 공개 매수를 해서 자진 상패를 했어요. 근데 한 2년여 있다가 주당 얼마를 배당을 했는지 알아요? 배당이요? 배당만. 3,600원에 한 주를 사서 했잖아. 근데 2019년 초였나 2018년에 배당을 한 주당 4,311원을 했어. 한 주 가격 왜 저거 자기가 사들인 주식 값보다 더 높은 값으로 주당 배당을 한 거야. 그 말인 즉슨 비상장사로 만들어서 사모펀드들이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쫙 빼나갔다라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보면 상장사의 가치를 굉장히 싸게 사들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소액주주들한테는 피해를 줘가면서 싸게 사들였다. 이거지.
이거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케이스예요. 테린 페이퍼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설로 남아 있는데 그 테린 페이퍼가 조만간 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는 거 헐. 해서 사모펀드가 결론적으로 비상장 상태로 만들어서 헬스하게 만든 다음에 매각을 통해서 회사 뭐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또 나중에 뭐 재상장을 하든가 해서 그런 니즈가 있는 최대 주주가 보일 때 자진 상폐의 냄새가 난다. 라는 거고 물론 이것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몰라. 또 하나가 한번 자진 상폐를 시도했던 회사들. 네. 자진 상폐를 시도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응모. 주주들이 응모하지 않아서 95% 이상을 못 모아서 자진 상폐에 실패했던 회사들. 네. 언젠간 다시 시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부산가스인데 부산가스. 작년인가 자진 상폐를 했어. SKENS가. 근데 여기도 2013년에 자진 상폐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주주들이 저기 언젠가 다시 최대 주주가 자진 상폐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냄새가 자진 상폐로 결국 이어지긴 이어졌는데 여기서 맹점. 8년 걸렸어. 아, 자진 상폐를 다시 하는 데까지 8년이 걸렸어요. 2013년에 시도했다가 2021년에 자진 상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또 하나 냄새는 모든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비상장사로 갖고 있는 모기업들이 있어. 모든 자회사를. 어. 그 모기업이 인수한 회사. 예를 들어서 10개 자회사가 다 비상장 자회사야. 근데 11번째 상장사를 인수를 했어. 그럼 요거를 다른 비상장사들처럼 자진상폐에서 비상장사 100% 갖고 있으려는 회사.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다? 금융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우리나라는 뭐 문어발 상장 많이 하는데 뭐 KB금융지주나 뭐 신한지주나 저기 하나금융지주나 대부분 인수를 하면 비상장사로 둬. 뭐 물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 제주은행이라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이제 상장사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KB금융지주가 LIG 손보였나? 하여튼 그 손해보험회사 하나 인수했다가 거기도 얼마 안 돼서 공개 매수 부른 다음에 자진 상폐를 했어. 그때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KB금융지주가 상장사로 따로 놓을 필요는 없고 저거 자진 상폐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 잡은 사람들은 그걸로 꽤 뭐 짧은 시간 내내 큰 수익을 내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자진 상폐 냄새 나는 회사들 중에 하나 그거 있어. 이번에 맘스터치 보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계속 올라왔더라고. 네. 어. 알겠다. 그러니까 이미 확보할 만큼 확보한 다음에 하는 거야. 그치. 한국 F&B 홀딩스 유한회사인데 네. 맘스터치 지분율이 21년 초에 59.82%였는데 21년 말에는 67.49%까지 높아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 사실상 절대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네. 굳이 왜 67%까지 높였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냄새를 맡는 거지. 저 사모펀드가 왜 이렇게 사모으지? 이런 식으로. 한데 뭐 물론 공개 매수 가격이 비합리적이다. 충분히 우리가 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건 좀 논외로 하고 그래서 100% 모든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는 회사 과거에 자진상폐 그러니까 공개 매수 자진상폐를 시도했던 회사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나 유한회사나 요런 류에 있는 것들에서 요런 걸 이제 막 찾는 거여서 자진상폐 냄새가 나는 것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해. 예를 들어서 M&A를 해. 그러면 당연히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최대 주주에게 주는 값으로 동일하게 사주는 거지. 내가 여기 최대 주주 홍길동 지분을 뭐 한 20%, 30% 프리미엄 얹어서 매수를 해. 그러면 시장에 있는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 똑같은 값을 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다 응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한 30, 40% 높은 값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다 모아서 자진상폐를 시키고 100% 내 자회사로 두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게 왜 그러냐면 다중대표 소송이라든지 주주대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자회사의 잘못된 경영 판단 때문에 줄줄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오케이 상장돼 있고 진짜 그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개 회사는 하나만 놔두자.
나머지는 다 비공개 회사로 두자. 그러니까 공개 기업이라고 하잖아. IPO 기업. 네. 이제 공개돼 있다. 모든 재무제표나 모든 걸 다 이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서 공개 기업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공개 기업을 하나만 두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금융지주 회사들이 그 모델을 이제 네네네. 따라가서 하는 거고,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는 돼야지.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개 매수를 청하는 가격,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를 청하는 가격도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테린페이퍼처럼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네. 이거 테린페이퍼 케이스는 아니고 10,000원이야. 근데 현재 주가는 3,000원이야. 왜 PBR 0.3배들 있잖아. 0.2배 2,000원이야. 뭐야, BPS가 10,000원인데. 네. 그러면은 이 최대 주주가 지금 뭐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5,000원 쳐줄게. 이러면서 굉장히 후한 인심을 쓰는 것처럼 공개 매수 부르는 거야. 네. 그러면 또 저기 시장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2,000원, 3,000원짜리 5,000원에 쳐준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거 쓸어 가. 근데 웃픈 거지. 근데 주당 순자산 가치 10,000원이야. 그래서 5,000원에 사서 자진 상폐를 한 다음에 주당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청산해. 그럼 이 사람은 따블을 먹는 거지. 회사를 청산해서. 뭐 땅 팔고 건물 팔고 뭐 집기 팔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냥 엿장수 맘대로 그냥 부르지 말고 공정 가격을 뭐 어디 회계법인이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그 공정 가격대로 공개 매수를 이제 부르도록 하자. 이것도 상당히 좀 필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도 있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금지된 사안인데 자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자진 상폐를 좀 이렇게 더 수월하게 하는 최대 주주들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100% 지분 가운데 95% 이상을 확보하면은 자진 상폐에 신청할 수가 있다고. 네. 근데 최대 주주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회사를 95% 모으려면 95억이 필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데 최대 주주가 95억 나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게? 대출? 아니, 회사 돈. 회사 돈으로 우리 자사주 사서 모아. 예. 회사 돈으로 예를 들어서 90억을 사서 모았어. 그러면 최대 주주는 5억 원어치만 사 모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럼 95% 되니까 자진 상폐를 할 수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자기 부담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사 모은 거지. 근데 회사 돈은 누구 돈이다? 모든 주주의 돈이잖아. 근데 모든 주주의 돈을 가지고 최대 주주 좋은 일만 시켰던 게 과거에 많았어. 그렇게 해서 자사주 비중을 계속 높여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헐값으로 자진 상폐를 시킬 수 있는. 근데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2016년 막 그때도. 그래서 2019년부터인가 거래소가 이제 규정을 바꾸면서 자진 상폐할 때 그 95% 기준에서 자사주는 빼버리게. 자사주는 거기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해서 제도는 바뀌었어. 그 후로.